우리가 암의 기수가 초기이면은 뭐 완치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괜찮다. 또 진행이 많이 돼서 3기, 4기가 되면 확률이 낮으니까 뭐 크게 실망을 하시는데 저는 확률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특임 교수로 있는 노성훈 교수고요. 대한위암학회 회장, 세계위암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제가 2017년에 위암으로 이제 위절제술을 한 환자가 1만 예를 해서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한 수술을 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1,000예 정도의 위암 위절제술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위장관내과 권인규 교수라고 합니다. 위암 전문을 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위암 복강경술 로봇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이고요. 사실 다른 암들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면 예후가 상당히 좋고요. 치료가 안 되면 또 그만큼 예후가 안 좋은 암이어서 사실 치료를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4기 환자들도 많이 생존하기도 하고, 특정 암 같은 경우 1기 환자도 재발을 많이 하고 사망률이 높은 반면에 위암은 그 격차가 가장 큰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느 때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여기서 가장 흔한 암이 많죠. 그래서 전 세계에 발생하는 암 중에 약 70% 이상이 동아시아에서 생기는 그런 암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많으냐?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짠 음식의 섭취가 높다. 즉 동아시아의 그 식습관을 보면 국물을 많이 먹는 문화다. 그래서 국물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염분이 많이 이제 섭취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하는 헬리코박터 위염이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위 안에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테리아는 살지 못해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 이 균은 위에서 생존하면서 여기에서 이 산을 낮추는 그런 효소를 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생존하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또 헬리코박터 위염이 되다 보면 그 위에 유문부에 괄약근이 이완이 돼서 또 역류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시아권의 위암이 가장 높은 그런 빈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증상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단받고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보시면 여쭤보시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위암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아주 많이 되신 분들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이제 속이 불편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런 증상이 꼭 있다고 해서 위암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위궤양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하거나 추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 위암인지 다른 일반적인 궤양이라든가 위염 같은 증상에서도 비슷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게 어려워서 검사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약들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내시경 같은 위암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암의 병기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암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냐, 즉 위암은 어디서 생기냐면 음식물이 닿는 부위, 점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위벽을 이제 침투해서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이제 층이 나눠지는데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병기가 깊어집니다. 또 이 암이 제자리에만 있으면은 무려 걱정을 하지 않는데 암은 결국 다른 데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장 흔한 전이가 뭐냐면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죠. 그래서 그 림프절 전이가 얼마만큼 많이 됐느냐. 즉 전이가 없으면은 이제 기수가 낮을 거고 점점 깊어지면 기수는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암이 위 근처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즉 간이라든지 혹은 뭐 대동맥 주위에 있는 림프절이라든지 혹은 복막이라든지 복강 안에 혹은 뼈로도 전이가 되는 수가 있고 폐로도 전이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격전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암의 깊이 림프절 전이 여부 원격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조화에 따라서 1기부터 4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생존이라고 하는 확률이 9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기가 되면 생존율이 좀 떨어져서 그저 한 75%, 80%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3기가 되면 2기보다 좀 더 진행이 돼서 림프절 전이가 더 많다든지 깊이가 뭐 장막층까지 더 깊이 들어갔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3기라고 그러는데 3기가 되면 한 50% 내외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4기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전이가 됐다든지 다시 말해서 원격 전이라고 하는 뭐 복막이나 혹은 간이나 폐나 뼈나 이런 데 전이가 되면 확률은 확 떨어져서 뭐 5%에서 한 15%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여서 매우 불량한 치료 성적을 보이게 되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모두 다 걱정이 되고 뭐 실망스럽고 그렇죠. 그러나 암이라고 하는 병은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의 기수가 초기이면은 뭐 완치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괜찮다. 또 진행이 많이 돼서 3기, 4기가 되면 확률이 낮으니까 뭐 크게 실망을 하시는데 저는 확률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기 암일 때 95%, 2기 암일 때 80%의 완치율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내가 그 80%, 95% 안에 들었을 때 내가 완치가 되는 거지 80%만 완치된다는 건 없습니다. 완치면 완치고 재발이면 재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3기, 4기가 돼서 확률이 떨어져서 완치율이 50%, 완치율이 10%라 하더라도 내가 그 10% 안에 들어가면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굳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얘기를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요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직 근거가 없는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에 또 의존하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그건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병의 진행을 좀 더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치료법을 권하시는 의료진의 말씀을 따라서 진료를 잘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